멈춰버린 시계와 남겨진 일을 위한 사회적 약속, 산재 유족급여 총정, 유족보상연금, 장애일시 지급제도, 유족범위, 안전, 사랑. 소중한 가족을 갑작스럽게 잃는다는 건 정말 어떤 말로도 다 위로가 되지 않는 큰 아픔이죠. 하지만 슬픔 속에서도 남겨진 가족의 삶은 또 계속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런 힘든 순간에 우리를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 산재 유족급여에 대해서요.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한다 하는 핵심들만 쏙쏙 뽑아서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이 제도가 대체 왜 있는지, 그 따뜻한 의미부터 짚어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또 얼마나 어떻게 받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하는 핵심만 딱딱 정리해 드릴게요. 정말 한 사람의 부재로 한 가족의 세상이, 시간이 통째로 멈춰버리는 순간이잖아요. 그럴 때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하고 우리 사회가 손을 내밀어주는 약속, 바로 그게 이 제도인 겁니다.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을 통해서 슬픔을 이겨낼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맞습니다. 이건 그냥 돈 몇 푼의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한 집안의 기둥이었던 주소득원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남은 가족들이 정말 막막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다 같이 받쳐주는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고인이 생전에 벌어오던 그 소득 있잖아요. 그걸 우리 사회가 보험처럼 대신 일부 채워주는 겁니다. 왜냐? 남은 가족들이 당장 먹고 사는 걱정이라도 덜고 슬픔을 이겨낼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보험인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있어요. 바로 유족보상이랑 유족급여인데요. 이거 같은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완전히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는 회사가 주는 돈, 다른 하나는 국가, 즉 근로복지공단에서 주는 돈이에요. 하나는 사업주의 의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권리라는 거. 이거 꼭 구분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 좋은 제도 도대체 누가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지금부터 그 자격 요건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일단 법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는 이렇습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님 쭉 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가까운 가족, 그러니까 배우자랑 자녀가 최우선 순위예요. 당연하겠죠? 고인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부터 보호하겠다는 원칙이 딱 보이는 대목입니다. 하지만요, 그냥 가족이라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딱 하나의 핵심 조건이 있거든요. 과연 뭘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는가? 이 한 문장에 이 제도의 모든 철학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냥 서류상의 가족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인의 소득으로 함께 생활하던 사람들을 보호하는 게 진짜 목적이라는 거죠. 그럼 무조건 같이 살아야 하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주민등록상 같이 사는 게 가장 확실하죠. 하지만 보세요. 학교 때문에 아니면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로 살았더라도 고인이 생활비나 학비를 계속 보내줬다면 그것도 생계를 같이 한 걸로 봅니다. 일종의 경제 공동체로 보는 거죠. 예를 들어 대학 때문에 다른 도시에 사는 자녀에게 꾸준히 학비와 용돈을 보내줬다면 자격이 충분한 겁니다. 자, 이제 자격 요건은 알았어요. 그럼 제일 현실적인 문제. 그래서 얼마를 받는데?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시죠? 계산식이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저랑 같이 한 단계씩 뜯어보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먼저 고인의 하루 평균 임금의 365를 곱해서 연봉 개념의 급여 기초 연액이란 걸 만들어요. 그리고 그 금액의 47%가 기본 연금액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같이 살던 가족이 한 명 더 있을 때마다 5%씩 추가가 돼요. 하지만 무한정 올라가진 않고 최대 67%라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저기 47%가 기본이고 그 위에 부양가족 수에 따라 5%씩 차곡차곡 쌓이는 구조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이 제도가 고인의 소득을 100% 다 보존해주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말 그대로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조해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매달 연금으로 받는 것도 좋지만 당장 장례도 치러야 하고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할까요? 다행히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두 가지 옵션 중에 선택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원래 계산된 연금을 100% 매달 꾸준히 받는 거고, 다른 하나는 아니다,
우린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 할 때 받을 연금의 절반을 목돈으로 미리 땡겨받는 겁니다. 물론 일시금으로 절반을 미리 받으면 앞으로 매달 받는 연금액도 절반으로 줄어들겠죠. 이건 정말 남은 가족들의 상황에 맞춰서 현명하게 선택하라는 일종의 배려인 셈이죠. 자, 지금까지 좀 복잡한 내용들이 있었죠? 괜찮습니다. 다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근데 딱 이 세 가지만큼은 머릿속에 꼭 담아두고 가세요. 첫째, 유족급여 자격의 핵심은 뭐다? 네, 바로 생계를 같이 했는가입니다. 단순한 가족관계가 아니라 경제적 공동체였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 이 숫자 47%를 기억하세요. 이게 바로 연금액을 계산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비율입니다. 모든 계산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겁니다. 매달 연금으로 받을지 아니면 절반을 목돈으로 먼저 받을지 우리 가족 상황에 맞게 가장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사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지만 제대로 아는 게 더 중요하겠죠.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제도 앞에서 내 권리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결국은 이렇게 제대로 알고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이 혹시 모를 힘든 순간에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를 찾는데 작지만 든든한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재 보상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